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한 7년 정도 만에 몇십억의 수익, 몇천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성공한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이 성공의 이 기준이 많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네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대부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전 저만의 비결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요, 바로 운동선수였습니다. 14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유도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중3 때까지는 제가 그래도 유도를 조금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갈 무렵 보니까는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정말 턱걸이로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을 바꿔먹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하니까요, 제가 유도 선수로서 처음으로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유도를 하면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3등 하나밖에 없었던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서 전국대회 1등을 했잖아요. 국제대회 나갔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두 번째 도전은요, 바로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군대를 가서 지금 유도가 나의 인생이 전부지만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책만 미친 듯이 봤습니다. 진짜 눈만 뜨면 책을 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책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매를 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또. 그리고 운동을 그만둔 뒤에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또 그때부터는 또 미친 듯이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3년 만에 낙찰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낙찰 받고 매각, 낙찰 받고 매각하면서 3천만 원 수익, 1억 수익, 5억 수익, 20억 수익 이렇게 났어요. 저는 이 투자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고지만큼 올라갔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6천만 원 가지고 6년 만에 월세만 들어오는 게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 정도면은 충분한 생각이거든요. 저의 세 번째 도전은요, 바로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30살 천령배수 부동산 경매로 50억 벌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도 똑같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도 군대 가서 처음 읽어봤습니다. 책 한 권을 읽었던 게 26살 때 군대 가서 처음 읽어봤어요. 그런데 만 30살이 됐을 때 그때 30살 청년백수 부동산 경매로 50억 벌다라는 책을 냈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제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대필 썼냐? 저의 친한 친구들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소질이 없다라는 것, 이 운동 세계에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글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요. 운동만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데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한 18,000부, 2만 부가량 팔렸거든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10,000부 팔리는 책은 한 10권, 20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지금 책이 나온 지 좀 됐지만은 지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책을 쓴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의 네 번째 도전은요, 바로 강사였습니다. 강사에 대한 꿈이 좀 있었거든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강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 강의는요, 이 돈 버는 강의 아니고요, 인생에 대한, 또한 멘토에 대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강의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돈 버는 강의가 아니고 인생 멘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돈 버는 책을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의 전문 분야는 상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강의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PT,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을 찾아놓고 자료를 쭉 모아놓으면은 와이프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꽤 많은 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늦게 자고 그럼 와이프가 제 거를 만들어주면은 새벽 1시, 2시 이렇게 늦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한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빨리 쉬어라. 하고 나서 유튜브를 보고 책을 사본 다음에 PPT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곧잘 PPT도 만듭니다. PPT를 만들고 나니까요, 문제가 있었어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PPT 만들면 뭐예요? 말을 못하는데. 저희 스승님이신 송 사무장님께서 저를 잘 못 믿으셨나 봐요. 하루는 저에게
강의 준비가 끝났으면은 강의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1대1로 강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스승 앞에서 1대1로 강의하면 되겠습니까?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족장 차원입니다. 이거를요 10번, 20번, 30번 했습니다. 왜? 사무장님께서 주먹을 쥐어라, 주먹을 펴라, 가볍게 해라, 말에 대한 임팩트를 줘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하다 보니까는 PPT가 막상 딱 띄워졌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사무장님께서 아직은 너가 강의할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밖에 못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스피치 학원 등록해서 한 달 동안 스피치를 배우고요. 교정을 하고요. 사무장님께 찾아갔죠. 이제는 할 수 있겠다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해하실 거는요. 강의 홍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지 마십시오. 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지 마세요.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강의 홍보는 아니에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베테랑 강사가 됐죠. 처음 이 상가 강의를 할 때 이 주위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족장은 약하다. 상가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제가 상가 강의를 하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두고 봐. 내가 1년 안에 당신들이 나를 무시 안 할 정도로 내가 올라갈 테니까. 지금은 그 어떤 상가 강사도 저를 무시 못합니다. 그때 저에게 약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쟤는 아직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물론 그때 깜냥이 안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요.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물건 하면서 실력이 쑥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이제 아무 말 못합니다. 뒤에서 어떤 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의 너는 깜냥이 안 돼. 이 정도의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저의 5번째 도전은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